충격적인 사건으로 중국 전역이 흔들렸습니다. 한 유명 기자가 생방송 중 한국 취재 과정을 파격적으로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방송이 끝나자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미디어와 SNS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조차 당황하며 위기 수습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 기자가 한국에 대해 어떤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CCTV 국제부에서 20년간 기자로 일해온 장외희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세계 정세에 정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인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중국을 비웃고 있죠. 지난달 특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 말이었어요.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프로그램 시청률은 치솟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보면 코를 막고 중국어를 들으면 얼굴을 찌푸리며 공공장소에서 중국인을 만나면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넘쳐났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방송에서 전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중국인 전용 식당에서 쫓겨난 관광객, 택시에서 거부당한 유학생, 길거리에서 무시당한 비즈니스맨. 이런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리원이 서울행 비행기 표와 취재 일정을 내밀며 말했어요. 편집장님이 특별 프로젝트를 승인하셨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실을 직접 취재해 오라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일주일간 중국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실제 태도를 취재해 보라는 지시였어요. 중국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방송에서 한국을 비판해왔지만 실제로 그곳에 발을 디뎌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더 많은 반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한국에서 집단 폭행당해 서울 명동에서 중국인만 골라 바가지 요금을 한국 드라마 속 중국 비하 장면들 각각의 이야기가 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한국은 중국을 경계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나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기자가 이제야 직접 보러 가는구나. 그때 문득 기자로서의 양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넌 기자야 스스로 말했어요. 진실을 찾는 게 내 일이야. 비행기 표를 손에 쥐며 생각했어요. 만약 한국에 대한 내 모든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수년간 내가 보도해온 한국의 중국인 혐오가 과장되었거나 아예 없는 이야기였다면 그렇다면 내가 20년 동안 전해온 정보는 무엇이었을까?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맞닥뜨릴 상황들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오랫동안 생각만 했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말이에요. 리원이 옆에서 속삭였지만 저는 그녀의 설렘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불친절한 얼굴들, 복잡한 입국 절차,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표지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항은 크고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에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놀랍게도 명확한 중국어 표지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다가가며 까다로운 질문이나 의심스러운 시선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게이트로 안내받았어요. 여권을 스캐너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바라보자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질문도 없고 문제도 없었어요. 그저 빠르고 쉬운 한국 입국이었습니다. 짐을 찾으며 리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의 넓은 도로와 높은 건물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간단한 중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며
백미러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팁을 많이 받기 위해 친절한 척하는 건가 싶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쉰 후 근처 카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은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갈 시간이 되자 지급하려고 지갑을 찾았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없었습니다. 다른 주머니에도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는 모든 돈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이것 없이는 정말 큰일이었죠. 리원에게 지갑이 없어졌다고 말하며 당황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테이블과 의자 밑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산대에 가서 문제를 설명했어요. 계산대 뒤에 젊은 여성이 귀에 깊게 듣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과 한국어로 이야기한 후 다시 저를 향해 말했어요. 손님이 바닥에서 지갑을 발견해 저희에게 맡기셨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 것인가요? 그녀가 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안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진 게 없었어요. 누군가 돈과 카드가 가득한 제 지갑을 발견하고 그냥 맡겨둔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한국인들이 중국 방문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심지어 정직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공항 직원부터 택시기사, 카페 직원들, 그리고 제 지갑을 돌려준 알 수 없는 사람까지 모두가 도움되고 정직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침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보고서를 위한 메모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한옥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에 탔어요. 걷느라 지쳐서 좌석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이 없어진 걸 깨달았어요. 택시에 두고 내린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휴대폰에는 모든 연락처, 업무 메모,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행 사진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는 작지만 매우 깨끗했어요. 젊은 경찰관이 우리 문제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영어를 할 줄 알았고 컴퓨터의 번역 앱을 사용해 우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는 택시와 제 휴대폰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한 후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 휴대폰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0분 후 경찰관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택시기사가 제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가져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택시가 돌아오고 휴대폰을 돌려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로 운전기사에게 돈을 주려 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저 미소 지으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고 경찰관이 번역해 주었어요.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2번이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2번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었어요. 호텔로 걸어가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일부는 행복해 보이고 일부는 진지해 보이고 모두 자신의 삶으로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중국인이라고 나쁘게 대하지 않았어요. 리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둘 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가 예상했던 것과 매우 다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이틀째였어요. 다음 날 한국 고깃집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온종일 돌아다녀서서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웨이터들은 테이블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생고기와 채소가 담긴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웨이터가 중앙에 금속 그릴이 있는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주변을 긴장된 눈빛으로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 중국인은 우리뿐이었어요. 우리를 다르게 대할까?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좋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이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어 아래에 중국어 번역이 적혀 있었어요. 이 작은 배려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환영받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주문했어요. 생고기가 도착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직접 요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릴은 얼마나 뜨거워야 할까? 고기는 얼마나 오래 구워야 할까? 어색하게 집게를 들어 소고기 한 조각을 그릴 위에 올려놓았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아챘습니다. 우리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에서 집게를 받아들며 영어로 말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고기를 어떻게 올려놓고 언제 뒤집고 완벽하게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 조각을 가위로 작게 잘라주기도 했어요. 고마움과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끼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온 기자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의 오빠가 베이징에서 3년 동안 공부했고 그곳을 정말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정기적으로 우리를 확인하며 고기를 제대로 굽고 있는지 음식을 즐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함은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우리를 환영받는 손님 이외에 무엇으로도 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했어요. 반찬들 작은 접시에 담긴 채소와 절임 음식들 한 입 한 입에 신나는 맛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할 양보다 더 많이 먹으며 매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국제뉴스 부서의 수석 감독인 박진우를 만나기로 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이 만남이 긴장되었어요. 박진우는 저처럼 존경받는 기자였지만 더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를 물었을 때 방어적일까? 방송국 건물은 유리벽이 있는 높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어요. 박진우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안경 뒤로 친절한 눈빛을 가진 백발의 신사였어요. 자리에 앉아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디어가 중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일반 한국인들이 중국 방문객들을 싫어하는지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조심스럽고 정치적인, 별로 의미 없는 대답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양쪽의 미디어가 때로는 선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관심을 끌기 때문에 양국 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만 실제 생활은 머리 기사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은 국적이 아닌 개인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는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벌써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질문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는 맞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은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내 지갑과 전화를 돌려준 정직한 사람들, 도움이 되는 공항 직원들, 친절한 식당 서버. 누구도 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있다고 마이너스 한국인은 중국인에 대해, 중국인은 한국인에 대해 이런 생각들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실제 경험과 비교해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20년 동안 기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실을 추구하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저 자신의 믿음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받아들였던 거죠. 인터뷰 후 박진우 씨는 방송국 투어를 시켜줬어요. 뉴스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스튜디오, 컴퓨터가 가득한 편집실, 기자들이 책상에서 일하는 뉴스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바쁘지만 친절했고 미소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건물을 나설 때 밤하늘은 어둡고 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진실이 그것들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편견보다 훨씬 더 좋은 맛이었어요. 다음 날 침대에 일어나 앉았는데 머릿속에는 어제의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고 있었어요. 친절했던 식당 직원,
박 감독의 솔직한 말들, 남산타워에서 본 멋진 전망. 이 모든 경험이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공책을 꺼내서 빈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고서를 쓰기 시작해야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는 증거를 찾으러 왔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발견했으니까요. 리원이 문을 두드리며 따뜻한 커피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공책을 보여주며 고백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잘못되었고 20년 동안 기자로 일하면서도 자신의 편견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고요. 기원은 반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침묵은 이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도록 저를 그냥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서울의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인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궁궐은 거대했고 밝은 색으로 칠해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남은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인 이 고대의 장소에 서 있자니 갑자기 제 문제가 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여기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어요. 좋은 기자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더라도 진실을 따른다라고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적절한 버스를 찾으려다 길을 잃었어요. 지도가 헷갈렸고 버스 정류장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이든 버스 기사가 우리의 혼란을 알아챘어요. 그는 휴식 시간 동안 버스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간단한 영어로 버스 노선을 설명하며 어떤 번호를 타야 하고 어디서 갈아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며 사탕을 우리 손에 쥐어주었어요. 낯선 사람의 이 작은 친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올바른 버스에 탑승하면서 사탕 봉지를 꽉 쥐고 있었어요. 정말 단순한 선물이었지만 수년 동안 받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마침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설명하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믿는지에 대해 썼어요. 20년간의 기자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르쳤지만 한국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초안을 완성하고 리원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천천히 읽으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녀가 말했어요. 이걸 발표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많은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믿고 있는 것과 상충했어요. 일부는 저를 비애 국적이라고 부르거나 몇 가지 좋은 경험에 속았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제 평판이 떨어질 수도 있고 동료가 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깊은 숨을 쉬고 결정을 내렸어요. 내일 베이징으로 생방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어렵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더라도 사람들이 화를 내더라도 말이에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도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진짜 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탕 봉지를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에 놓았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바뀐 순간 마침내 깨달음의 빛이 제 편견의 어둠을 뚫고 나온 이 순간을 기억하게 해줄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은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도시는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신선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서울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가장 좋은 정장을 조심스럽게 입고 거울 속 내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얼굴이 어쩐지 달라 보였어요. 오늘은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도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의 방송국으로 생중계해야 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보도하는 내 모습을 수백만 명이 지켜볼 것입니다.
버스 기사가 준 작은 사탕 봉지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용기를 얻기 위해 방송 중에도 이것을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생방송을 할 높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이 우리 뒤로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의 완벽한 배경이었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이제 생방송 중이었고 중국의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읽고 친구들이 나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요. 이미 제가 믿고 있던 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을 내뱉을 때마다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갈수록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어서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분실한 지갑이 온전히 돌아온 일,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준 기사, 친절한 식당 직원들, 경찰관들, 호텔 직원들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만난 모든 한국인이 친절과 존중으로 우리를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도 있지요.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제 편견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들을 믿는 데서 비롯되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방문객이 어디서 왔는지에 상관없이 개인들이 친절하고 정직하고 환영하는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여행에서 경험한 구체적인 예들도 전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친절한 공항 표지판들,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휴대폰을 반환한 택시 기사, 한국식 바비큐를 가르쳐준 식당 직원, 미디어 책임에 관한 박 감독의 통찰력, 그리고 사탕을 선물한 버스 기사 이야기까지 이런 경험들이 준 중요한 교훈에 관해 얘기했어요. 듣는 이야기만으로 한국가나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새로운 이해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세심한 도시 계획 등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화적 자부심과 현대적 편리함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방송을 마치면서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꺼지자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즉시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었어요. 솔직한 보도에 감사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기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하며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메시지도 많았어요. 일부 사람들은 제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순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신경 쓰이지 않고 있었어요. 진실은 어떤 비판이 오더라도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리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할 것이고 양국 간 이해를 쌓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사탕 봉지를 바라보며 집에 돌아가면 액자에 넣어 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큰 교훈을 담은 작은 기념품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액자에 넣은 사탕 포장지를 매일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것은 제가 보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랍게도 방송국 측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시청률이 평소보다 30% 높았고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편집장은 한중협력 시리즈를 기획하자고 제안했고 한국방송국과의 공동 프로그램 제작도 논의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쓰는 모든 기사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것이 기자로서의 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보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조차도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진짜 여정은 베이징에서 서울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에서 이해로, 가정에서 진실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